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이 석방시켜줬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도 못 갖춘 경찰이에요. 결과적으로. 앞서 조기현 변호사님과 김만삼 변호사님께서 경찰이 허둥지둥대면 안 된다라고 질타하셨는데 이 대목이, 이 장면이 가장 거기에 적절한 해당 사안 같습니다. 장민환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 그제 긴급 체포를 했어요. 경찰이. 그런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오늘 구속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볼 때 얼마나 경찰이 한심할까요? 소재 파악되고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긴급 체포 요건 못 갖춘다. 이 말은 법원이 어찌 보면 경찰을 질타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춰서 체포영장 받아서 체포했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겠죠.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뒤집어 보면 이 사건이 아닌 전혀 다른 사건에서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을 긴급 체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해야 됩니까?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는데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풀어줬다. 그러니까요. 전 이게 긴급 체포를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뭐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을 요해할 때만 긴급 체포가 되거든요. 경찰이잖아요. 그리고 신원 확보 다 돼 있고. 체포영장 받았어야죠. 예. 체포영장으로도 충분히 예.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긴급 체포를 했냐.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밖에 보여지는 모습, 보여주기다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담당 경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을 묻는 거 필요하고요. 초기 단계부터, 그러니까 허위 진술이나 자꾸 본인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 확보라든가 명확한 진술의 확보 필요합니다. 근데 절차와 내용에 맞게 해야지 당장 면피하고 보여지는 모습만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경찰이 실제 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시스템으로서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덮고 가려고 한다까지 문제가 더 확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신중하게 가야 되고, 이 발생한 일이니 경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계기로 삼고, 그래서 국민께 사과할 것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히 밝히고, 물론 지금 이 피해자의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왜 돌아가셨는지, 또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인을 밝히고 정확히 한 다음에 사건이 종결돼야 되는데, 이 지금 가해자인 경장만 어떻게 신병 처리하는 모습만 보이면 덮이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자꾸 이런 문제를 키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뭐 경찰도 많이 알고 있고 수사 입회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실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들 밤잠 못 자고 맞아요. 범인 잡으러 엄청 열심히 다니고요. 성실한 경찰이 99.9%겠죠. 그렇죠. 이런 어떤 조직의 문제는 이런 이 소수의 문제,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시스템과 괴리된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럼요. 그 부분까지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개선하고 그래야 경찰을 믿죠. 그러니까 글쎄 뭐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경찰의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덮으려고 뭐 담당 경장 구속하고 잡아넣고 감추고 이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경찰이 모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의 치부는 저런 식으로 덮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가 남으면 그 역시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분명히 각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부 공개하고 전부 밝히고 명확하게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이 사안을 잘 국민께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또 한 번 본질을 짚었는데, 선량한 다른 경찰들이 많다라는 것. 하지만 경찰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인정하고 그걸 고쳐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본질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실종자 가족을 2번 경찰이 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종자 가족 2번 울린 경찰. 지난달 19일 담당 경찰관이
미란 씨의 사촌 동생에게 다 큰 성인인데 가출한 건 아니냐. 왜 친척이 신고하러 왔냐. 발견 안 된 게 좋은 소식이다. 발견 안 된 게 희소식이다. 라고 발언한 거예요. 가족들은 답답하니까 노원경찰서에 2차 실종 신고를 했겠죠. 근데 담당 경찰에 전화해서 왜 일 벌리냐라는 취지예요. 노원경찰서 관계자. 사촌 동생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변사자로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 노원경찰서 관계자도 지금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주 그 경찰만의 문제냐? 노원경찰은 문제 없냐? 라는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이 가출도 할 수 있는 거지 발견 안 된 게 희소식이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희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전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드는 생각은 그게 지금 내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뭐 제주도민들은 제외하고 그 있는 그냥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 정도로 보겠느냐. 가끔 여행 가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경찰들은 다를까? 혹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본질이죠. 예. 안심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일까? 그게 본질. 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경찰은 298건의 예를 들면 실종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사실 상당수는 소재 파악이 금방 되거나 실제 단순 가출이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298건 중에 확인이 안 되는 3건이면 실종 사건은 중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 3사람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경찰의 신뢰가 생기는 거죠. 298건이 있으면 3건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허위 신고고 이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변사자로 발견 안 된 게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경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한테 내 생명과 안전을 맡겨도 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지휘부에서 후속 사건 대처하는 것들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장은기 사건도 그렇고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로 워낙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도 있죠. 근데 경찰은 감당해야 됩니다. 그만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관심사가 된 거고 그 경찰이 믿을만 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과정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이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허둥대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 인상 보이면 안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건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히면서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 생명과 재산 안전에 대한 문제고 그것을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는 경찰이 책임지게 됐을 때 나는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이 본질을 짚어주셨어요. 정말 핵심을 찔렀습니다. 앞서 김정우 의원님께서도 모든 수사권을 경찰이 다 행사하게 될 텐데 검찰 폐지 이후 경찰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질타해 주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